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총 3가지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최신 양자 관련 소식 업데이트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이온큐와 대한민국의 협력 가능성을 시사하는 게 하나 나와서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양자 전략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상온 초전도체를 발명했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의견을 좀 물어보셨는데 제가 잠깐 리서치해봐도 좀 재밌는 걸 찾아서 끝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아이온큐와 대한민국 관련된 트윗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래서 Korean Embassy DC라고 해가지고 워싱턴 DC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조 씨를 가지신 이 외교관 분이 아이온큐에 방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상 CTO께서 양자 컴퓨팅 기술을 발표하는 자리에 방문을 해서 양자 기술의 미래 가능성, 양자 분야 한미 협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상 교수님이 이제 우리나라 소속 외교관 분들과 만났는데 데스몬드 인터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스몬드가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아이온큐와의 어떤 협력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증거로 이제 김정상 교수님이 자주 한국에 오신다는 점, 오시면 이제 오래 체류하신다는 점을 좀 들었었는데 이제 뒤에 이제 대한민국의 양자 기술 전략은 뭐냐라고 나오면은 아이온큐와 크게 관련이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인 대한민국과의 교류가 아이온큐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올 수 있을 수도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국의 양자기술 추격 전략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완전히 양자기술에 꽂혀 있다라는 청와대 참모 인터뷰가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이제 양자기술이 단순히 과학기술 분야 중에 하나가 아니라 미래의 게임 체인저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월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 가셨을 때 마지막 일정으로 양자기술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스스로 택하셨다라고 하고요. 대한민국을 이끌 핵심 차세대 미래기술에 양자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기부 장관, 이종호 과기부 장관님 역시 진짜 양자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데 직속 양자기술 개발지원과를 신설을 해서 양자 관련 업무들이 퍼져 있었는데 한 곳에 모아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양자기술을 지목해서 미래산업 안보의 게임 체인저이다 라고 강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양자 선도국 수준 기술 그리고 산업화 역량 확보를 위해서 1조 원 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3월 10일 과기부는 3월 초에 양자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했는데 이게 뭐냐 2024년부터 31년까지 총 8년간 거의 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서 분야 핵심 기술을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기존의 목표는 작년에는 2026년까지 500억 정도를 투입해서 50큐비트 수준의 초전도체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2030년에 500큐비트 그리고 이번 계획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2030년대에 1000큐비트 수준까지 올라가겠다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나왔고요. 이 외에도 양자 컴퓨터는 지금 격차가 좀 큰데 현재 선도국들과 기술 격차가 상대적으로 좁은 양자 통신, 양자 센서 쪽도 개발을 해서 초기 양자 인터넷 개발 그리고 양자 센서를 활용하는 좀 더 정밀하고 센서가 기존 센서를 활용하지 않아도 자율주행 기술에도 쓸 수 있고 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내비게이션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3월 중순쯤에 예타 대상에 선정돼서 7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하면 11월 말에 나오고 내년에 반영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올 상반기에 국가 양자 전략이 확정이 되는데 이건 26년까지 한 5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양자 인터넷 기술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양자 기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박사급 인력이 250명 정도인데 2030년에 1000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 양자대학원을 계속 설치하고 있고 선도국과의 전략적인 협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한미 양자기술 협력센터 개소해서 이때 김정상 교수님도 참석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유럽 쪽이랑도 협력센터를 개소를 하고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양자기술이 우리나라는 선도국과 5년에서 10년 정도 격차 수준입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이 핵심 국가 중 하나인데 여기에 유럽까지 해서 3대 핵심 국가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에 트럼프 정권에서 양자법을 패스를 시켜서 이미 4년간 1.4조 원을 투자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공공 분야 투자보다 민간 분야 투자가 훨씬 커요. 그래서 조 단위 이상이 이미 투자가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공공 투자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양자 굴기를 선언을 했고 2017년에는 세계 최초 양자 위성을 발사해서 북경과 비엔나 간 7,600km의 양자 전송에 성공을 했고 지금 세계 최대 양자 연구소 설립을 지금 허페이성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2년까지 17조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공공 민간을 합치면 미국 중국이 거의 비슷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한국이 지금 1조라고 했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10%
5% 정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선도국들의 투자 금액에 비하면. 그래도 이 1조 원짜리가 통과가 되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준비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상온 초전도체 개발이 됐다는 소식이 최근에 나와서 좀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초전도체는 일단 극저온에서만 존재하지만 전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꿈의 물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뉴욕 소재 로체스터 대학에서 세계 최초로 20도에서 초전도체 성질을 보이는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이처에도 실렸는데 실험 재현도 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의 이유로 이 실제 초전도체를 샘플을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제가 흥미로운 걸 찾았습니다. 제가 클릭 몇 번만 했는데 똑같은 기사가 2020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초로 상온 초전도체 개발했다. 15도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아직 멀었다라고 하면서 네이처지가 논문을 2022년 9월 말에 철회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똑같은 연구진이 2020년 말에 초전도체 15도에서 구형 가능한 상온 초전도체를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22년 9월 말에 거의 2년간의 조사를 걸쳐서 실험 자료를 임의로 수정한 의혹을 받아서 논문이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가 어떤 구조냐? 탄소, 수소, 황을 섞어서 다이아몬드 두 개 사이에서 대기압에 260만 배로 압축하면 전류가 저항 없이 흐른다. 굉장히 어벤져스에나 나올 법한 얘기죠. 근데 네이처지가 여기에 검증을 했는데 본인들에게 필요한 것만 꺼내서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맞추기 위해서 실험 데이터를 손봤다는 의미로 논문을 철회시켰다. 근데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샘플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기사를 찾아봤더니 상온 초전도 이번은 진짜일까? 논문 철회됐던 그 연구진이 또 발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기일 가능성 거의 100%다라고 봅니다. 좀 더 찾아봤더니 이분입니다. 이제 로체스터 대학의 랑가 다이아스라는 분인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교수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라고 돼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시스턴트 프로페서로 근무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잘해야 이제 테뉴어라고 해가지고 그 종신, 정교수가 되는 그 종신 임기를 부여받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 받은 조교수가 과연 이렇게 큰 업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고요. 아무래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미 전적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의혹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온 초전도체는 현재까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의견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온큐와 대한민국 협력 가능성 사실 적긴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초전도체로 가고 있고 아이온큐는 진입장벽이 큰 이온 트랩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김정선 교수님이 여러 번 대한민국에 방문하면서 체류를 하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아이온큐의 첫 양자 컴퓨터 실물 구매 고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겠지만 요거는 그냥 열어두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한민국 양자기술 추격 전략 잘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과 과기부 장관의 열정과 관심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이어져서 만약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계속 이어져서 우리나라가 양자 분야에서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만의 그 분야를 구축을 했는데, 양자 분야에서 완전히 뒤처지면은 그게 이제 과거의 영광이 돼버릴 테니까 계속 잘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상온 초전도체 사기일 가능성 매우 높다. 근데 메이저 언론에서는 요것조차 검색을 하지 않았다는 게 저는 좀 실망이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전해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제가 전해드린다고 믿지 마시고 메이저 언론이 전해드린다고 믿지 마시고 한 번 더 찾아보시는 습관을 가지시면은 이렇게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3가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최신 양자 관련 소식 업데이트 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